제가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영어에서 비동사예요. 영어에서 비동사예요. 예. 뭐 이런 거 오면 뭐 비동사가 뭐예요라고 물어볼 것 때문에 벌써부터 제 눈길 피하시죠? 예, 안 물어볼 거예요. 비동사는 아시겠지만 더 스카이 이즈 블루 그러면 이즈잖아요. 뒤에 있는 애를 주어를 뒤에 있는 애를 이렇게 꽉 잡아주고 풀어주고 해주는 애인데 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딴 일 못하게 하고 뒤에 있는 놈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속도도 좋고 빨라요. 규정도 좋고. 근데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늘은 파래 그러면 딱 잡히는 거예요. 너 루저지 잡히는 거예요. 주어를 그냥 확 잡아놓고 나가지고 너 멍충이지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너 1등이니까 너는 시험 잘 보고 그래서 1등이니까 네 인생은 꽃길일 거야. 확 잡아놓는 거예요. 네 인생은 꽃길 이렇게 잡아놓는 너무 무시무시한. 그래서 이 B가 패스트 팔로우일 땐 이게 편했고요. 뷰로크라티즘적인 시대에서도 이게 맞았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가려는 그런 세상에서는 B보단 B컴이어야 됩니다. 와야 되고요. 가야 되고요. 변해야 되고 잠재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 존재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실제 교육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걸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은 저도 그랬고 아직도 여러분은 책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인생이 좀 답답은 해요. 평생을 좀 더 큰 책상, 좀 더 멋있는 책상 가지려고 평생 진짜 삽질을 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사원 책상이 요만하고 줄줄이 있다가 대리 책상 가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커요. 대리 이름 붙여주고 과장 책상 좀 더 크고요. 부장님 책상은 칸막이 쳐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무이대 소위 말하는 임원 들어가면 그 책상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서 있어요. 비서라는 분이.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인생을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땐 저희가 지금 이 비컴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유니버스라고 하죠. 저희 세계를 그러니까 실체 있는 하나의 단일한 세계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계인데 인터넷 쓴 지 한 20, 30년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계는 언제나 그게 아니라 언제나 가상 세계하고 이미 전제돼서 있어요. 항상 이미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한 요 세계가 아니라 항상 가상 쪽으로 조기 가면 뭐 있고 어디 가서 다 가능한 세계가 돼 있어서 한 세계를 넘어가 있다 해서 그 메타란 말이 뒤에 있다 넘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스랑 메타랑 합쳐져서 요즘은 메타버스라는 말을 해요. 이제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 메타버스 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저는 한 20, 30년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이 왔어요. 근데 전에는 인터넷이 있는 내 컴퓨터가 있는 방에 가야 접속이 됐어요. 인터페이스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글로 가야 돼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제 저랑 같이 댕겨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많아지니까 더 메타버스로 접속되는 그게 더 넓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5만 군데에 다 인터페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너무 무서워 생각 마시고요. 그래. 세계랑 연결되는 접점들이 가상세계랑 연결되는 접점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거를 요즘 컴퓨터가 더 일을 많이 해주고 로봇이라는 애들이 뭘 해주는데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솔루션을 찾을까 고민하시면 돼요. 왜? 이건 누가 지금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라이프 로그 그냥 로그인 안 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아까 말한 대로 선택의 자유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됩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로그인 안 되시면 메타버스 이론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전 지구인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리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3세계 국가들이나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죠? 예, 여기만 넘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비컴의 생각과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메타버스와 라이프 로그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고민하는 때가 왔어요. 근데 여전히 책상에 계속 있고 책상에 만드는 지식에만 있는다면 큰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제가 나름대로 설학이랑 전 매체 미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체 미학 뭐 매체 이런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매체 그럴 때는 가운데에서 매개해주는 몸은 다 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매체인데 전 이런 애를 보면 얘 때문에 지금 제가 두 손을 막 쓰죠. 그리고 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아니어도 저 세계 바깥에 있는 시청자들을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 생활이 바뀌고 예술적인 감성도 바뀌고 문화적인 양식이 바뀌죠. 전 그거를
재밌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테크놀로지가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가치를 갖다 고민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밸류 디자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항상 뭐가 바뀌고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잘 끌고 가야 내 인생을 내 삶을 존엄하게 혹은 다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고민하려면 결국 가치에 대해서 값어치라는 거에서 고민을 해야겠구나라고 제가 온 거고요. 또 하나 밸류 디자인 그러면은 사실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가구 디자인 그럼 이게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은. 왜냐하면 조형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조정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효과를 더 나타내거나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를 저희 디자인이라고 해요. 맞죠? 헤어 디자인 뭐 이런 거, 메이크업 디자인 이렇죠. 오늘 디자인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이란 말은 이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행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모든 걸 이젠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꼭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젠 거의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 공대에선 저걸 아예 설계라는 이름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느낌상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동사무소 갔더니 되게 행정 서비스가 되게 디자인 잘 된 것 같아란 말 쓰실 수 있죠. 되게 편하게. 그 얘기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여러분하고 가치를 잘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고 편리한 생활 가치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냈네라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미 디자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넓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밸류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일을 잘 구성하고 기획해서 잘 끌고 가서 유의미하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 볼까? 이걸 고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사실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디 나오지도 않는 말이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밸류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네. 밑줄 한번 그을게요. 중요한 거니까. 밸류 디자이너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의 가치와 값어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값어치와 가치를 옳게 쓰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권리도 있고.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숭고한 그걸 다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시대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새로운 게 몰려오더라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어렵게 인문학 뭐 이렇게 막 멋있는 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다 밸류 디자이너인 거예요. 이런 강의를 기획해서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해서 뭐 좀 해볼까? 지식을 나눠볼까라고 고민해서 이런 걸 하시는 분도 밸류 디자이너신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바쁘신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잠깐 놓고 오셔서 이 얘기 듣고 혹시 모르죠? 그런 걸 생각하시고 와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실천적인 양식을 만드신다면 그것 또한 밸류 디자이너신 거고요. 이미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고 여러분 자체가 다 인생 자체가 밸류 디자이너입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직업을 하나 드린 거예요. 좋으시죠? 예, 다 밸류 디자이너십니다. 예.